안녕하세요. 코인킹 곽도팔입니다. 바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점은 어제 선물 매매 관점과 똑같이 단기 반등, 즉 기술적 반등 관점 그대로 유지하며 상승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4시간 차트를 봤을 때 역시 RSI 지표상 과매도 구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추가 하락보단 이 지표를 보고 단기 바닥이 나왔다 판단해 상승이 더 높은 확률이라 생각해 접근을 했습니다. 우선 1차 매도 가격이었던 19.8K에 도달해 비중 25% 1차 매도가 진행이 되었고, 어제 제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은 이 노란색 선 이평선인 21선이 더 내려오면서 저점이 높아지는 시점, 그리고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가 되는 시점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4시간 차트 기준으로 어제 말했던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가 나와줬고, 저는 이제 오늘 2105달러에 남아있는 비중 50% 2차 매도까지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구간은 8월 20일 지지받았던 2783달러 부근까지 보고 있으며, 제가 보던 이 2783달러 구간보다 더 상승을 하더라도 욕심 없이 남은 비중 모두 다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꼭 2783달러까지 간다는 것이 아닌 제 기준에서 가능성이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으니 그 전에 포지션이 종료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 공부방에 제가 남겨드릴 테니까 여기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실시간 대응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더 상승을 하더라도 최대한 짧게 가져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번 주 그리고 좀 더 길게 보면 9월달 일정들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 11시엔 미국의 구인 이직 보고서 발표가 있고, 금요일 저녁 9시 30분에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고용 보고서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 전에 미국의 일정 위주로 봤다면 이번 주는 유럽, 영국 관련 지표도 같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오후 6시엔 유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그리고 목요일 오전 10시 45분부턴 유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발표를 시작해 오후 5시엔 영국 제조업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유럽의 지표까지 체크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 독일 PPI 발표 이후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나스닥까지 전체적으로 다 빠진 상황이었고, 유럽을 끌고 가는 독일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너무나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지표가 발표됐을 때 시장은 이제 흔들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유럽의 상황에 따라 위험자산의 시장 또한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아 같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좋은 것이고, 저번 독일 PPI 발표 때처럼 급락이 나온다면 현물 매매보다는 선물 매매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이제 제가 현물 알트 매매 중에 관심이 있는 것은 이캐시입니다. 차트로 봤을 때 일본 기준 5일선이 장기 이평선으로 볼 수 있는 60, 121선을 모두 다 뚫고 지금 현재는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저 같은 경우엔 0.0603에서 0.0610까지 조정이 나와준다면 1차 매수로 접근을 할 계획입니다. 이제 최종 비중은 총 20% 정도만 매매를 할 계획이고, 우선 이 이캐시를 매매하려는 이유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최근 큰 거래량이 터진 점, 그리고 두 번째로 5일선과 121선 골든크로스가 이제 막 시작이 됐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9월 14일 이슈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캐시가 8월 28일 40% 이상 상승을 했던 이유는 메인넷에 아발란체를 구현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채굴자들에 의해 블록이 생성된 후에 트랜잭션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드가 아발란체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로 이를 통해 블록체인 공격에서 네트워크 보호 및 보안의 강점을 볼 수 있으며, 이캐시의 1블록당 1개의 확인 예금을 가능하게 하여 글로벌 가상자산 현금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9월 14일 이캐시 메인넷에서 관련 내용 생중계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아발란체 프로토콜을 통해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의 경쟁자 및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필요한 개선 사항이며, 빠른 거래 완료 및 실시간 합의 요구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또 엄청난 것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단지 저는 이 호재 또는 이슈를 이용해 매매를 할 뿐이지 이 내용에 가치를 두고 있진 않습니다. 이제 이캐시 외에도 현물 매매 같은 경우엔 9월달 아무래도 FOMC 금리 인상 일정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큰 비중보다는 10에서 20% 정도의 비중으로만 매매를 하려 하고 있고, 또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보수적으로 매매를 할 계획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들 이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경제 일정 또는 이슈에 대해 내용을 전달해 드리면, 닐 카시카리 미네아폴리스 연방은행 총재가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 연설 이후 주식시장 하락을 보고 투자자들이 연준의 메시지를 잘 받았다고 생각해 솔직히 기뻤다고 합니다.
이어 투자자들이 물가 2%를 향한 연준의 책무를 진지하게 이해하게 됐고, 지금 현재 6월 바닥에서 8월 중순까지 주가가 17% 반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연준의 의도와 시장 사이에 괴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7월 FOMC 이후 주식시장 랠리는 아무래도 연준 입장에선 전혀 흥미롭지 않았고, 어떻게 물가를 잡아야 하는지 연준의 책무를 알고 있지만 시장이 그 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이어 연준은 1970년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으며 물가가 완전히 제압될 때까지 다소의 경기 위축이 있다고 해서 연준이 태도를 바꿔서는 안 된다고 전달을 했습니다. 카시카리는 연준 내에서 온건한 비둘기 진영에 속했으나 최근 강력한 긴축을 지지하는 매파 성향의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험자산의 가격 상승은 결국 사람들의 필수 소비 외적인 비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캐시, 즉 현금이 있다는 게 소비 지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나는 것이고, 결국 돈을 많이 쓰는 만큼 인플레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위험자산으로 보는 주식 암호화폐의 상승은 연준의 의도와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 하락을 보면 솔직히 기뻤다라는 발언을 하게 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9월 FOMC 75bp 인상 확률이 73.5%까지 상승을 했고,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못 박아 말했기 때문에 이번 8월 경제 지표 발표에서 정말 우리가 놀랄 정도의 하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번에도 강한 금리 인상을 개인적으로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엔 당연히 나스닥, 비트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9월 FOMC에서 얼만큼의 금리를 올릴지이고, 이걸 보고 대응을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생각해 저는 이제 좀 여유롭게 접근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유럽에서 전력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올 겨울 에너지 부족 위기가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벤치마크로 여겨지는 독일의 내년 전력 가격은 메가와트 시당 1000유로이며 한화로 약 134만 원을 넘어선 뒤 840유로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현재 이런 에너지 가격은 정상적이지 않고 매우 불안정하며 가격 같은 경우엔 결코 볼 수 없는 것이라 생각했던 수준까지 도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유럽은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하며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 에너지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은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을 통해 유럽에서 향하는 천연가스 공급을 단계적으로 축소를 해왔습니다. 오는 31일부터 3일간 또 유지 보수 작업을 이유로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자 이 천연가스의 가격이 더욱더 급등을 했습니다. 현재 프랑스의 에너지 가격도 전력 공급의 70%를 차지하는 원자력 부문이 낮은 생산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로버트 하벡 경제부 장관은 가스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 중이며 달리기에 나섰고, 독일의 가스 저장 시설은 거의 83% 정도 차 있으며 9월 초에는 85%에 이를 것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전달해도 결국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당한 상태입니다.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하며 계속해서 에너지 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빨리 이번 겨울이 제대로 오기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종전을 하지 않더라도 휴전까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뉴스로 달러가 20년 고점에서 후퇴하며 비트 이더가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달러 지수가 고점에서 후퇴한 것은 이제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폭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으로 유로 가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매파들은 내달 회의에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75bp 금리 인상을 주장하고 있고, 이 부분 또한 예측보다는 이제 결과로 보고 대응하는 것이 더 리스크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리스크를 감수하며 매매를 해야 하는 상승장이 아닌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면서 장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더 좋은 매매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제 나스닥과 반대로 디커플링의 움직임을 보여준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연준 부의장 브레인어드가 직접 밝힌 연준의 실시간 지급 결제 시스템 패드나우가 2023년 5월에서 7월 사이 도입될 예정이라는 이슈입니다. 올해 9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 이 패드나우는 실시간 총액 결제 방식의 신속 자금 이체 시스템으로 연준이 2023년을 목표로 준비를 해왔지만 구체적인 도입 시기가 언급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브레인어드 부의장의 연설 내용을 보면 패드나우 서비스가 일상의 결제 방법을 바꿀 것이라면서 언제 어느 때든 신속 결제를 가능하게 해 가게나 기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금을 즉각 이체 받는 수령인도 다른 지급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현금 이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패드나우를 테스트 활용 중인 은행과 금융기관 수는 아직까진 많지 않은 가운데 브레인어드는 이들과 소프트웨어 기업 등이 더 적극적으로 패드나우 서비스를 도입해야 내년 봄 정도에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앞서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 또한 패드나우를 현지 정부 발행 디지털 화폐 CBDC가 직면한 설계 원칙과 비용 및 이점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업비트 상위를 달리고 있는 메타디움은 인도 닥스 상장 이슈로 현재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들 역시 무료 공부방에 공유를 해드렸으니 이제 들어와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런 정보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현재 실시간으로 저 또한 공부방 안에서 여러 가지 정보뿐만 아니라 선물 매매에 대한 관점을 계속해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최대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하기 위해 매매에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공유해 드리고 있고, 오늘도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보와 관점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 말고도 저희 웨스트레이더 분들도 같이 이 방 안에서 소통을 하고 있고, 만약 정말 필요도 없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이라면 소통방 1기 1464명, 그리고 소통방 2기 662명, 총 2000명의 인원들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공부방으로 인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하고 계신 분들 또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 모두 무료로 정보를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댓글이 아닌 아래 링크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시고 더 좋은 내용들 내일 준비해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나 구독은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많이들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청 감사하고 코인킹 곽도팔이었습니다.